네, 안녕하세요. 저는 결의 하나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은주입니다. 앞서 그 일본 시민분들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오늘 정말 더욱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일본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폭력과 힘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조선 호랑이 기세로 이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자는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두고 당시 조선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었다는 사실은 모두 아실 겁니다. 당시 근데 일본은 물자만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물론 이 땅의 모든 생명들, 심지어 풀 한 포기까지 조선에 있는 것이라면 다 가져가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렸던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습니다. 일본 3대 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사카 맨 위층에 보면은 바깥쪽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본에는 호랑이가 살지 않습니다. 이 오사카 성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호랑이를 좋아했는데 일본에는 호랑이가 없고 그래서 이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 호랑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갔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일제강점기 때는 해로운 짐승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호랑이들을 다 죽이고 결국 지금 우리나라에는 호랑이가 아예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는 생명 하나하나까지 끝까지 사냥하고 죽여야만 했을까요? 저는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세가 보여주는 무서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호랑이 사냥을 하면서 일본인들은 늑대는 관심 없다. 조선 호랑이를 잡아야 한다. 호랑이를 잡는 것이야말로 남자 중 남자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늑대는 일본에도 있었거든요. 저는 일본이 조선의 호랑이를 사냥하면서 자신들의 식민지배 우월감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오사카성을 돌아갔을 때 이 3대 성이라고 하는데 오사카성을 보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일본인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성에 새겨진 호랑이를 보면서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고 화가 치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남을 짓밟고 그 위에 서는 것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어 터지는 일본 문제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얘기해주신 일본 시민들이 연행에 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일본 교과서 문제, 위안부 판결, 강제동원 판결 문제, 지금도 전 세계에 대놓고 자국민들까지 피해를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7월이면 도쿄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는데 일본 국민들도 다 반대하고 있는 게 바로 도쿄올림픽입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올림픽을 열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언하는 이유, 바로 산켄 전기와 같은 일본 기업 하나만 봐도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무언가 하나 이루어내 본 적 없고 항상 누군가를 착취해서 특히 우리 민족을 짓밟으면서 성장해온 것이 바로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 세계적인 기업이라고 떠들고 잘 나가는 나라 흉내를 내고 있는 일본이 너무 역겹고 우습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일본이 조선 호랑이는 절멸시켰지만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끝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저항정신 그리고 정의를 추구하는 우리들의 사상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일본 기업이 우리를 자기네 마음대로 부리고 써먹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 기세로 반드시 이 투쟁 끝까지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특기업 기술법 준비되고 있다. 일본 대사는 상켄 전기와의 교수 테이블을 마련하라. 도대체 일본 대사관은 자국 기업과의 소통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일본 상켄 전기의 한국 산업시장 폐업 이후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한 지 300일이 넘었다. 300일 동안 노동자들은 길거리에서 천막에서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서울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수없이 대사관을 찾아가 일본 상케 전기와 교섭 자리를 마련을 요구하고 일본 상케 전기의 부당 행위를 고발하고 대사관의 역할을 줬고 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은 단 한 번도 이에 대한
대화의 제청과 취하지 않았다. 오로지 한 것이라고 일본 대사관 앞에 한국 노동자, 한국 민중의 요구를 듣지 않기 위한 장벽을 세웠을 뿐이다. 이는 일본 대사관이 자국기업에도 똑같이 행하는 태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일본 대사관은 한국전기의 부당한 행위와 위장폐업으로 인해 외투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자국기업의 부당한 행위는 한국 내뿐만 아니라 일부 전역에 규탄을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 집권 여당의 외투기업 규제 법안 제정을 위한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상계전기라는 기업의 위장폐업이 외투기업의 규제 법안까지 불러오게 된 것이다. 일본 상계전기는 국내와 일본에서 한국 상년 위장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 상년 위장폐업을 이끈 상계전기 대표를 이사회로 승계시키는 등 일본에서는 경제 파티를 벌이고 있다. 더욱이 상계전기는 지난 2016년 생산부분 폐지와 생산지 지원은 중예고를 불법이었다. 당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 상년 사측이 무당을 빼돌리고 생산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상 이유를 앞세운 기획된 중예고임을 확인하고 당시 한국 상년 해고와 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17년 5월 같은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상계전기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고사하고 불법 행위에 위한 이유 한국 상계 정상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또다시 노동자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해고 과정에서는 한국 상년의 고용 안전을 위한 노사 합의가 이루어진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폐업을 결정하며 한국 노동자를 또다시 운영했다. 결국 이러한 상계전기의 한국 노동자, 한국 노동법을 우려하는 행위가 외투기업 규제 법안을 불렀고 규제 법안은 일본 상계전기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진출한 모든 기업의 노동 탄압의 행위에 제동을 걸 것이다. 당연히 무차별한 외투기업의 규제 법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상계전기는 이번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상계전기의 한국 상년 폐업 역시 유형 폐업으로 상계전기는 2017년 정리해고 철회 후 한국 상년 정상화를 위한 투자 약속을 외면하고 LG 재벌과 공장을 인수하여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유일한 생산 기지였던 한국 상년을 폐업한 이후에도 LG와의 합작법인을 만들어 생산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3대1 넘도록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일본 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법 제정의 원인까지 만들고 있는 상계전기와 노동자 간의 교섭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독보일기 개최를 강행하며 일본 입국길이 열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일본으로 입국하지 않는다면 사상으로도 일본 상계전기와의 교섭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일본 대사관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코 우리만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의지와 반등은 외투기업 규제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다. 지금도 당장 교섭 자리를 만들어야 하라. 2021년 5월 11일 전국 금속 노동조합 금남지부 한국 상년지회